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집 중. 비트코인 11만 달러는 단지 카운트다운입니다. 과열도 두렵지 않고 매도도 보이지 않는데 이번엔 정말로 가짜 돌파가 아닐까요? JP모건 CEO, 101번째 코인 비난 그런데 몰래 매수? 이건 정말 제대로 자승자박입니다. 잭 도시가 나섰다. 신주단지 사토시 나카모토 퇴장당하는 건가요? 트럼프는 안 판다. 북한은 해커에 의존, 독일은 개미가 됐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침공, 1분기에만 408억 달러 증발. 이재명이 디지털 금융 개혁 카드를 꺼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5월 21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0일 비트코인이 바로 16만 8,430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 신나도 되나요? 잠시만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라고 합니다. NBT 골든크로스 지표를 보면 현재는 1.28로 과열 경계선인 2.2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즉 시장 분위기는 아직 과열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꽤 차분합니다. 크립토 쿼안트 정의에 따르면 2.2 이상은 포모 경계 구간으로 너무 많이 사면 조정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1.6 이하일 때가 진짜 공포 상태로 마치 목숨 걸고 팔아치우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는 안정적이면서도 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분위기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폭발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2주 전 비트코인이 막 10만 달러에 닿았을 때 시장은 갑자기 불안해졌고 레버리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모두 가짜 돌파인가 걱정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은 10만에서 10만 6천 달러 사이에서 계속 등락하며 점점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16만 달러를 지키고 있고 투자자 신뢰도 회복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레버리지율로 이전에 0.23까지 떨어졌던 것이 이제 0.25까지 올라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위치는 11만 달러는 꿈이 아니지만 너무 들떠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돌파 전에 급격한 변동으로 욕심 많은 사람들을 털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많이 관망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웃는 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7천 달러까지 올랐지만 시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상승했지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붉은 막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코인들이 콜드 월렛이나 장기 보관 주소로 옮겨졌다는 증거이며 단기 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유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ETF 쪽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는 6.67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5월 20일에는 다시 3.29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자금은 확실히 투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온체인과 ITF의 이중 지원으로 이번 가격 상승은 큰 투자자의 뒷받침이 있어 감정적 상승이 아닙니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은 허영의 상징, 폰지 사기, 범죄 온상입니다. 월가 거물 제임이 다이먼이 말할 때마다 암호화폐 업계는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가 투자자 설명회에서 101번째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동안 모건 스탠리는 몰래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SEC에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강하게 비난하지만 행동은 달랐던 셈입니다. 다보스 포럼부터 SEC까지 블록체인을 조롱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그의 모습은 금융계의 이중인격자와 같습니다. 말로는 폭풍을 일으키지만 지갑은 조용히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last time I ever talk about Bitcoin is I defend your right to do Bitcoin. I think, it's okay. I don't want to tell you what to do. So my personal advice would be don't get involved. But I don't want to tell any one of you what to do. It's a free country.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13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암호자산 보유액은 100만 달러에서 1630만 달러로 약 16배 증가했습니다.
3월 말 현재 해당 회사는 ITF를 통해 26만 3천 주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보유 종목은 블랙록의 아이비트, 그레이스케일 GBTC이고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ITF도 처음으로 늘렸습니다. 이 자산은 전체 4.4조 달러 규모 자산 관리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이번 모건 스탠리의 입과 행동이 다른 행보는 암호화폐 업계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단순한 시장 조성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몰래 비트코인 ITF를 10만 달러 이상 구매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신네가 몰래 전력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객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금방 간파합니다. 시장 조성자가 이렇게 큰 포지션을 가질 리 없습니다. 이는 전략적 투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 금융계 생존 법칙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르게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사업적으로는 정확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포모하는 가운데 혼자 뒤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ETF로 관리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동안 모건 스탠리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다이먼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는 규제 당국을 향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2010년 5월 22일 가상화폐 업계에 명물이 공식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래머 라슬로 하네츠가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면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이 탄생했는데요. 이는 가상화폐 업계 최초로 코인으로 실물을 구매한 사례로 비트코인이 공기에서 가치로 전환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가치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트위터 CEO이자 현 블록 CEO인 잭 도시가 갑자기 우리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지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창세신이 아니었나요? 사토시를 숭배하다가 지우자로 급반전. 이 스토리는 피자보다 더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잭 도시는 공개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비한 존재가 후광을 입혀 비트코인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커뮤니티가 창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멤버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며 제안서 BIP 117을 추진 중인데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를 비트코인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카르발료가 시작했으며 관련 트윗은 커뮤니티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BIP 177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사토시라는 이름에 매달리지 말자. 이 이름 변경 시도는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 필터를 완전히 벗겨내 비트코인 단위를 중립적으로 돌려놓아 신화화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제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1비트코인은 현재 1사토시와 같아져서 0.01달러도 안 될 수 있고 1BTC는 1억 비트코인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잭 도시의 이 성장하라는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성인식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도 일찍이 비트코인은 모두의 것이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탈중앙화는 이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 230억 달러 손실, 투매가 팔려버림으로 변한 실황, 코인 파는 소란, 정계는 입법 전쟁, 한국도 온체인 규제로 가는 걸까요? 비트코인 국가 대결에서 미국이 안정적으로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해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비트코인 한 개도 팔지 않고 모두 보유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영국은 구체적인 보유량을 밝히지 않고 신비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북한으로 라자루스 그룹 해커팀을 통해 하드코어 채굴을 하여 단번에 3위로 뛰어올라 13,562개를 확보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꾸준히 투자해 조용히 5,969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조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연방경찰이 어렵게 약 5만 개를 압수했지만 지난해 역대급 저점 매도를 해버려 이 조치는 가상화폐계, 진정한 개미왕 같은 셈이 되었습니다. 아캄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독일 정부 BKA로 표시된 지갑 주소를 통해 48,858개의 비트코인을 나누어 매도했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57,900달러로 총 약 28억 9천만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14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하여 만약 보유하고 있었다면 시가총액은 52억 4천만 달러에 달했을 것입니다. 독일은 약 23억 5천만 달러의 잠재 이익을 놓친 셈입니다. 대량 매도는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ly. And there is a law in Germany that you have to sell these goods pretty fast if there is a danger that they lose value fast. It did, in fact, not lose value fast. So there was enough time for politicians to change the law. They didn't even consider changing it. They didn't do anything.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하자 시장은 안도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지갑의 코인이 모두 비워진 그날 비트코인은 곧바로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을 진짜 긴장하게 만든 것은 독일이 얼마나 팔았는지가 아니라 계속 팔 것인지라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빨리 현금화할까요? 아니면 버티면서 미래의 가치 상승에 기대를 걸까요? 어쨌든 이 선택 문제는 전 세계 규제 기관 앞에 놓여 있으며 어떤 답을 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암호화폐 시장의 다치 같은 존재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진정제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호화폐를 넘어 국경 간 결제, 기업 간 송금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사실상 달러의 작은 분신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12억 달러 이상의 미국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체인상의 그림자 은행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법률로 인해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거래소는 USDT, USD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가 갑자기 규칙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56.8조 원 약 408억 달러이 유출되었고 이 중 약 절반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본 유출을 막고 금융 주권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는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ITF의 합법화와 국민연금 등 기관의 암호자산 투자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감독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mpaigning is underway in South Korea for next month's presidential election. It follows half a year of political turmoil with some last-minute drama popping up just over the weekend. 이재명 씨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하자 환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우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씨는 냉수를 끼얹으며 코인을 너무 많이 발행하면 원화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코인을 민간기관이 발행하면 누가 중앙은행 말을 듣겠냐는 점입니다. 금융주권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 5천억 원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투표 전에 주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밈코인 트럼프 공식 X 계정에서 게시하기를 트럼프 만찬은 현지 시간 목요일에 진행되며 이날은 비트코인 피자 축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엔비디아 CEO 황젠슈는 딥시크 릴의 오픈소스 공개가 추론 AI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하여 계산 수요를 가속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CSF의 승인을 받아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정 MICA 프레임워크 아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CASP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바이낸스는 FTX가 델라웨어 주에서 제기한 17.6억 달러 반환 소송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으며 FTX 파산은 바이낸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중대한 사기에 기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상장사 스마트 웹 컴퍼니는 평균 가격 14만 202달러에 16.42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여 총 보유량을 35.62 비트코인으로 늘렸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